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이고요. 델레 시험 하루 전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델레 시험을 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배도스를 봤을 때가 2016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델레 세 우너를 치러 갑니다.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엘살바도르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 델레 시험이 엘살바도르에서 첫 델레예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11월부터 생겨가지고 시험장은 산살바도르의 스페인 문화원이고요. 여기가 첫 시험이기도 하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마 내일 한번 가봐야 시설이 뭐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인원이 차서 열렸기 때문에 한 그래도 1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부는 솔직히 많이 못했고요. 일단 한 6주? 5, 6주 전에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델사 독해를 풀고 그 다음에 듣기도 풀고 쓰기 파트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일이 바빠져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에델사보다 훨씬 실제 시험장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연습을 많이 못했거든요. 특히 듣고 쓰기. 그 듣고 나서 쓰는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우선은 오늘은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쓰기 패턴 정도? 예를 들어서 편지에 꼭 써야 되는 패턴들이 있고 그런 것만이라도 좀 급하게 공부를 좀 해가려고 하고요. 다행히 말하기는 제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보니까 세 우노 분들은 다 일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험을 치고 와서 오후에 내내 아마 말하기 시험을 좀 연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델레 세 우노를 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자꾸 당연히 공부 오래 했으니까 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더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주변에서 당연히 딸 수 있지 했는데 결과 나왔는데 떨어지면 너무너무 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 지금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우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일 시험 잘 한번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Sí, cooperación española.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막 스페인어 읽기, 듣기, 그리고 쓰기를 보고 왔습니다. 시험장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델레 시험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 우노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있었고요. 배 우노는 6명에서 8명? 그 정도라고 했고 배 도스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보통 배 도스를 다들 많이 보시니까. 근데 세 우노도 10명이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또 아예 시험 기간에서 연필이랑 볼펜 지우개, 연필 깎기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었고 또 시험장에 약간 쿠키 같은 것도 있었고 커피랑 그 다음에 물병도 하나씩 다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냥 그 시험 등록증이랑 신분증 이렇게만 가지고 가면 됐었고요. 다른 레벨은 시험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세우너 같은 경우는 큰 책상을 하나씩 쓸 수가 있었고요. 근데 시험장 거기 안에 에어컨 소리가 좀 크긴 컸어요. 그래가지고 듣기 초반까지도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어서 되게 시끄럽기는 했는데 그거 외에는 시험장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시계, 전자시계가 제가 안 될 줄 알고 이걸 안 가지고 갔는데 시계도 그렇게까지 제지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시험장 안에는 또 시계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시간을 조절을 잘 못했는데 또 예전에 한국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가방 같은 거를 이제 같은 교실 안에 뒤에
넣고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방이나 짐을 아예 못 들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냥 신분증이랑 딱 시험 등록증?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가지고 읽기랑 듣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는 짐을 조금 이렇게 챙길 수는 있었는데 핸드폰을 아예 시험장에 쉬는 시간에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시험장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험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읽기 같은 경우는 되게 에델사 시험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렵거나 특별히 또 뭐 쉽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좀 복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지문은 그 골동품을 팔려고 하는가 봐요. 골동품을 파는 사람과 그 파는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 간의 계약서에 대해서 나온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 관련해서 뭐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고 뭐 커미션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계약서 내용이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1번 지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지문 읽을 때부터 생각보다 잘 안 읽혀가지고 조금 단어들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파라과이의 투어 장소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유명한 장소들이 나와 있고 투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르는 거였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몇 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중간 내용 끼워 넣기?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고 이 끼워 넣기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비디오 게임이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내용이었고 이게 마지막 5번째 지문이었고요. 4번째 지문은 그 페루의 나스카 문화유산에 대해서 나온 지문이었고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기사 같은 걸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만 봐야지 그 문양을 알 수 있는 선들과 막 그림들이 있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문이 제일 쉽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 독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대망의 듣기인데 전 항상 듣기에 대한 후기를 찾아봤을 때 되게 음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듣기 음질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2024년인가 그때 듣기 유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1번 유형은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12개의 선지 중에 그 들은 내용에 해당하는 6개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인터뷰 내용이 콜롬비아 사람이 나오는 거였나? 그랬는데 되게 음질이 안 좋았어요. 소리가 진짜 안 들렸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에어컨을 되게 세게 틀어놔서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막 너무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막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언가 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12개 중에 6개 고르기였으니까 뭐 피해가진 않고 몇 개는 맞췄겠지라는 생각으로 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한 대화문당 2문제씩 총 8개 문제를 푸는 유형이었고요. 이거는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속도도 뭐 이렇게 빠르지 않았던 것 같고 음질이 막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듣기에서 굉장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 사람이 나와서 드론 사용에 대한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사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자가 얘기할 때는 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네, 나쁘지 않네 했는데 갑자기 이 칠레노에게 넘어가면서 갑자기 중간에 노랫소리가 나오고 발자국 소리와 거리의 소음이 나오면서 이게 이 사람의 억양과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5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번, 2번까지는 어떻게든 들었거든요.
진짜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좀 약간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거를 현지인들도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들릴까? 싶을 정도로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듣는 부분만 하고 찍고 다음 유형을 더 열심히 풀어야겠다 해서 2문제는 풀었고 나머지 3개인가 4개는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한 대화문을 듣고 한 문제를 풀고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에델사랑 거의 난이도가 유사했고, 그래서 제가 듣기를 풀면서 느낀 점은 이제 따레와 우노랑 뜨레스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운에 맡기고 도스랑 끄와트로에서 최대한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었는데 나름 헷갈리는 문제는 몇 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못 들었던 문제도 거의 없어서 그래도 듣기는 이제 따레와 우노 뜨레스를 살짝 포기했지만 도스랑 끄와트로는 나름 잘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25분 정도 가지고 쓰기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쓰기를 사실 많이 연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평범한 주제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세우노 같은 경우에는 듣고 쓰기가 따레와 우노니까 그 부분을 사실 제일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내용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면 또 쓰지도 못하니까. 주제는 데포블라시온 루랄이 나왔어요.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도시로 가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도 살짝 언급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한 문제점, 어떤 점들이 야기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나름 그래도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거를 몇 개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글에 녹여내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다 못 썼는데 30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가 총 80분인데 80분 중에 이미 제가 50분을 1번에 쓴 거죠. 근데도 다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일단 최대한 끝내고 바로 쓰기 2번으로 갔는데 보통 이제 까르따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때 되게 시험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떤 갈리시아 지방의 농장에서 당나귀를 키우는데 부로라고 하는 게 사전상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삭제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그 노티시아를 내가 신문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라. 너가 옹호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쓰고 신문사에 까르따를 보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주제는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거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25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까르따를 준비했으니까 Estimado señor, les saluda atentamente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쓴 다음에 나도 그 농장주를 옹호한다 이러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썼는지 그리고 무슨 그 편지 내용에 그 관련돼서 토론을 제안을 해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면 좋겠다 그거를 토론을 열면 너네 신문사에도 좋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한 주제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되게 시간에 쫓겨서 일단은 이 까르따를 끝내는 게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거의 마지막 30초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시험 후기로 봐서는 읽기를 제일 잘 봤고 그 다음에 듣기? 마지막에 쓰기가 아닐까. 지금 쓰기를 생각보다 되게 망쳐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분량도 제가 다 채웠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20줄 안팎으로 썼던 것 같고 그래서 분량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다. 뭔가 단어 반복도 많았던 것 같고 좀 뭔가 세 우노답게 쓰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원래 세 우노가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설마 꽈락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예 못 쓰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점수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내일 말하기를 위해서 지금 또 말하기 준비를 한번 하러 가보려고 하고요. 모놀로그에 자신이 없어서 모놀로그 연습을 좀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말하기를 좀 그래도 잘 봐야 하는데 이게 평소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랑 또 시험 때 이야기하는 거랑 달라가지고 제가 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일 아침 10시 저도 10시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준비를 하고 10시 20분에 시험을 치거든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때 좀 연습을 하다가 내일 시험을 치고 또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됩니다. 지금 조금씩 밀린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오신 분은 시험을 치고 있고 저는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대기하면서 여기 이탈리아 분이랑 좀 수다를 떨긴 했거든요. 좀 입도 풀 겸. 그럼에도 긴장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막 말하기 시험을 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본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시작됐는지 10분씩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시에 준비실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10시 10분에 준비실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뭐 신분증 먼저 확인을 해요. 신분증 확인을 하고 주제를 2가지 시험지를 주면서 고르라고 하거든요. 저의 선택지는 뭐였냐면 과학이랑 그 다음에 한 개는 직장에서의 회의 이렇게 2가지였어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회사에 관련된 거 그런 주제들이 조금 아무래도 쉽게 느껴져서 Reuniones del Trabajo를 선택을 했고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하는 바가 어떤지 내가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나의 의견까지 이제 추가하는 게 3분에서 5분 정도 해야 하는 모놀로그인데 일단은 글쓴이의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회의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해지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과도한 회의의 단점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것도 예시로 들었어요. 뭐 MIT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이하로 회의를 하는 것이 생산성을 더 높였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회의를 과도하게 하면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회의하고 나서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어쨌든 과도한 회의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저자 입장이었고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되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분 정도 지나면 알려주시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시간 알려주실 때 그때부터는 요약을 좀 멈추고 그다음에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같은 것도 예시를 들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줄 한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회의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서 잘 끝냈던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점점 스스로 말을 빨리 하면서 약간 문법적으로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계하려고 했으나 역시 시험장에서는 잘 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레아 도스 같은 주제로 면접관이랑 그 의견을 주고받는 문제였는데 질문이 지금 기억나는 거는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들은 회의가 아닌 메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물론 메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에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할 때 항상 메일로 한다. 항상 문서나 무슨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메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회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나름 이렇게 의견을 좀 잘 정리해서 얘기한 것 같고 이제 따레아 트레스는 건강 캠페인 같은 거에서 쓸 포스터를 정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음식, 되게 건강한 음식, 도시락들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 2번째가 어떤 커플이 숲 같은 데서 러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3번째는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4번째는 전후 이런 사진이어서 전에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지만 옆에는 요가를 하고 있는 사진 뭐 이렇게가 총 4개의 포스터였거든요. 이 사진 고르는 옵션에서 좀 다양한 표현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딱 시작할 때 나는 1번이랑 2번 중에 고민 중이야. Estoy entre 뭐 la primera foto y la segund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표현을 외웠던 걸 쓰려고 했고 중간에도 no me convence 이런 거 썼고 그 다음에 descartaría 뭐 la tercera foto 이러면서 나름 또 연습을 했던 걸 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리고 뭐 의견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고 점수가 나와봐야 말하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단어 실수나 문법적인 오류가
많았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점수가 나와야 알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면접관님들이 너무 좋으셨고 면접관이랑 그다음에 채점하시는 분, 감독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 다 되게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시진 않았고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살짝 풀리기도 했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가서도 되게 뭔가 적극성을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보통 이제 아시아인들은 좀 조용조용하고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일부러 막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인사도 크게 하고 뭐 막 좀 이렇게 리액션도 일부러 원래는 그런 편이 아닌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쓰는 단어나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제스처라든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긴장도 풀 겸 나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델레 시험이 끝났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홀가분하고요.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세우노를 매번 보려고 과테말라에서부터 보려고 했으나 약간 두려운 거죠. 이제 세우노를 보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면 나의 스페인어 실력이 드러날 텐데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뭐 떨어질진 붙을진 모르겠지만 한 2, 3개월 걸릴 텐데 차분하게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이번 기회로 더욱더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한동안 스페인어 공부 콘텐츠를 못 올렸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손을 놨거든요, 최근에. 물론 그렇다고 스페인어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풋이 없이 계속 아웃풋만 하다 보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고 아는 것만 쓰게 되고 사실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델레 시험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공부에 소홀했다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한 4주 이제 안 남았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스페인어도 또 꾸준히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어플리케이션이나 화상 스페인어 이런 것도 한국 가면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후기를 또 올려보려고 해요.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